저는 대구 경북 민권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길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 계신,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앉아 계신 분들, 우리 뒤를 좀 돌아보시면, 토요일 주말이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저희들 카카오톡에 온 것은 한 150분 정도가 달려오고 있는데 차가 많이 밀려서, 네, 뭐 한 몇십 분 정도 후면 더 많이 탈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저번 주에도 시국대회 나오셨었나요? 네, 저번 주 시국대회 때 저희가 예고했던 것처럼 사실 오늘은 뭐가 혹시 예정되어 있는지 기억나시는가요? 네, 국정원 골든벨이 사실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제 뒤로 있는 현수막, 큰 무대 배경도 저번과 바뀌었고, 이 저번 시국대회와 일주일 상간에 벌어진 일들이 결코 이제 국정원 골든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대구 시민들께, 이렇게 대구 백화점 앞을 지나가고 계시는 대구 시민들께 이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그냥 국정원 골든벨 말게 즐겁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시민들께도 알리는 이런 시국대회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판단해서 오늘 시국대회를 부득이하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고해드렸던 국정원 골든벨은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있을 18차 시국대회에서 국정원 골든벨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주일 상간에 벌어졌던 이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더욱 심각하게 밝혀지고 있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시민들께 이게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호소도 좀 드리고 여러 발언자분들을 통해서 호소도 드리고 이런 시간을 구호도 외치고 하면서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저 뒤에 혹시 맨 윗줄에 보면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요약해 놓은 것 같습니다. 혹시 뉴스 보신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봤던 뉴스들 중에 뻥뻥 터지면서 충격적인 게 한 3-4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 자리에도 좀 앉아 계신데요.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노동조합인 전교조가 더 이상 노조가 아닙니다.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맞죠? 네,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많은 시민들이요, 이곳에서 나는 마이크 소리,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여주고 계신데요. 다 같이 한번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잘 나오진 않았지만, 온갖 뉴스들, 신문들, 인터넷 뉴스들, 트위터, 페이스북, 한 번만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12월 치러졌던 대선에서 온갖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어서 지금의 대통령을 당선시킨 이 부정선거라고 불리울 만한 총체적인 선거 비리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첫 번째 줄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은 뭐 이때까지 저희가 떠들었죠. 말할 것도 없고요. 국방부가 있습니다. 네, 국방부는 혹시 원래 뭐 하는 곳인가요? 네, 저는 뭐 군대는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네, 사이버사령부,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의 우리 요원들, 군인 요원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트위터에 56,000건이 넘는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특정 후보, 지금 청와대에 앉아 계신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한 공작들을 펼쳤습니다. 또 하나의 기관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원래는 뭐 하는 곳인가요? 네이버 지식 한번 검색해보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일을 하는 게 네이버에 나올까요? 구글에 나올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뭘 하고 다녔습니까? 온갖 안보교육, 종북 빨갱이들이 나라를 뭐 장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의 강연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것저것 한번 알아보니까요.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생들 많잖아요. 대학교도 참 많습니다. 전체 대학생들이 한 35만 명, 37만 명 이러고 있는데요. 이 학생의 간부들을 모아놓고 워크숍이나 이런 데서도 안보 교육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신입생들을 모아다 놓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활동하시는 선배님들, 선생님들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안보교육, 탈북자, 국방부 이런 직원들이 와서 하는 안보교육들이 펼쳐졌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한간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개개인의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싶은 공무원들의 영심리에서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댓글을 단 것이 아니라
위해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국정원의 조직적인 지시에 의해서 댓글들이 달려졌고 이것의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당선됐지 않습니까? 성과를 이룬 거죠. 이런 것들이 일주일 동안 밝혀졌습니다. 분노하십니까? 화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의 이 짧고 굵은 17차 시국대회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 촛불을 꾸준히 들고 계신 분들의 다시 한번 결심, 이게 18차, 19차, 20차가 아니라 이게 끝장 볼 때까지 이 부정선거가 낱낱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가려질 때까지 우리의 결심을 모으는 자리지만, 그것과 함께 지나가시는 우리 시민분들에게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뉴스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 나라가 요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릴 수 있는 분노의 좀 시국대회가 됐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의 컨셉은 뭐라고요? 분노입니다. 화가 난다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발언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나 화났다 한번 외쳐주셔도 좋겠고요. 구호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외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국대회 구호를 몇 가지 외치면서 시국대회를 좀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요, 이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끝구호를 3번 크게 외치면서 들고 계신 촛불이나 피켓 들고 다른 때보다 사실 많이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때는 꽉 찼었는데, 맞죠? 지나가신 시민 여러분, 원래 이것은 한 5배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오늘은 개모임과 각종 모임이 바꾸셔서 참석 못 하시는 몇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5배 정도의 목소리를 가지고 구호를 한번 외쳐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관건선거,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네,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가 잘 나오고 있죠? 네. 불법 대선 개입, 부정선거 관련자를 즉각 처벌하라!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3가지 곡을 좀 오늘 계속해서 외칠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시국대회 컨셉은 뭐라고요? 분노입니다. 화나시죠? 이번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 나라 이런 꼬라지 화나시죠? 이런 분노를 담아서 큰 분노의 함성 지르면서 첫 번째 발언자분, 우리 세상에서 준비해 주시는 발언자분 준비해 주시고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 온갖 악행들을 생각하면서 큰 분노의 함성으로 17차 시국대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상의 첫 번째 발언자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처음엔 진짜 제 차례가 안 올 줄 알고 되게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
이제 마이크가 좀 잘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 지나가시는 시민분들이 이곳에서 어떤 구호를 외치나 잘 못 들으셨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세 가지 구호 외쳤으면 좋겠는데 크게 하실 수 있겠죠? 아까 시작할 때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신데요. 제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한 100분 정도가 지금 오고 있다고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 힘차게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뭡니까? 분노입니다. 많이 화납니다. 큰 소리로 시민분들께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기관 활동은 부정선거, 관건선거, 대통령이 책임져라! 국가기관 총체적 대선 개입,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불법 대선 개입, 부정선거, 관련자를 즉각 처벌하라!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 나라 꼬라지에 대한 발언들을 쭉 듣고, 네, 구호를 나오시는 발언자분들도 함께 외치고, 같이 구호, 이렇게 창의적인 구호도 외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두 번째 발언을 해주실 분을 모실 건데요. 네, 대구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회인가 봅니다. 세길청년회라고 하는 단체네요. 여기서 발언을 해주실 분, 큰 박수로 한번 발언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민권연대 세길청년이라는 곳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요새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두 부류라 생각합니다. 한 부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와 통일, 그리고 평등을 위해서 법을 지키고, 법도 필요 없어도 열심히 정말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법 바깥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법 위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 과연 누가 우리 법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것인가?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법 없이도 살 우리 서민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평등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다시 법의 울타리로 들어오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17차까지 촛불 들고 있고 시국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8차, 19차, 20차 계속 하겠지만 끝까지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나라가 이 지경이 안 되고, 요즘 유행하는 얘기로 제가 아직 총각인데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나라 모양이 이 꼬라지인데 저도 연애를 꼭 하는 그때까지 촛불을 함께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예, 32살입니다. 네,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32살. 네, 오늘 같은 분위기에 민증 검사는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가 빵빵 터져서 몇 가지 나왔는데요.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 최근에 그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라는 데서 군까지도 결통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소방방재청도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온 국민을 속였는 것이 국정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정말 부정선거였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많이 화나셨나요? 뭐 어땠나요? 네, 보고 뉴스를 보고 이제 또 그러려니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 이게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구나, 유신이 다시 돌아오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좀 어떠셨는지. 저는 그 유신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좀 얼굴은 유신을 겪은 것 같은데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죠. 고맙습니다. 동의되는 것 같은데. 그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최근에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유신이 돌아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들어보니까 그 박정희 전 대통령 무슨 그 죄를 지냈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보니까 유신 독재가 좋았다. 독재를 해야 우리나라답다. 뭐 이런 발언을 한 사람들까지 있더라고요.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그 민주주의에 민주주의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진짜 내란 음모 세력은 그 사람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바로 잠깐 짧은 인터뷰 했는데 마치 준비하신 것처럼 인터뷰를 아주 나오신 김에요. 같이 여기 우리 참가하신 분들과 시민분들과 함께 외칠 수 있는 구호 한번 직접 부탁드리고 같이 구호를 끝에 구호 뭐 3번 같이 외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시켰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저는 같이 만세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3번. 제가 촛불아 힘내라 하면 만세 3번으로 만세 만세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촛불아 힘내라 만세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네, 32살 여자친구 없으시고 서서 춤추고 싶다, 무대에 나와서 나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 있으시면 네, 적극 환영하고요. 다 같이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다 아시죠? 네, 대백 앞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대백 앞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지금 이곳 대구백화점 무대에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대회가 17차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국방부, 국가보훈처, 온갖 정부기관들이 대통령 하나 당선시켜보겠다고 부정비리를 저지른 것이 톡톡들이 밝혀지고 있는 이것을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들이 이곳에서 발언도 하고 구호도 외치고 노래도 부르는 시국대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조금만 관심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기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쁘신 일이겠지만 작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의 관심 참여 호소드립니다. 네, 다 같이 노래 한번 크게 불러보겠습니다. 네, 정말 앞에서 이렇게 저도 맨날 앉아가지고 이렇게 촛불 들고 피켓 들고 때로는 스마트폰 좀 보면서 이렇게 집회 참가하다가 이렇게 앞에서 촛불도 흔들리고 피켓도 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장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대구에서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대구 경북에서 70%가 또 넘었다고 하더군요. 다른 데서는 좀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또 30%는 여기 안 지지한다는 게 어딥니까, 그죠? 초긍정의 마인드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27차 시국대회 동안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가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자부심, 자신감 뭐 이런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집회 시작할 때 이렇게 옆에 뭔가 이주연 씨를 모시고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옆에서 이분들은 과연 뭘 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구백화점 앞에 정의로운 대구 민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거소송인단 대변인 이주연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보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행되었던 3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큰 공로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윤정훈 목사의 법외 사무소 설치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국정원 관건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 그 전모를 하나도 빠짐없이 수록한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모든 분들께 다 드리면 좋겠지만 세 분들께만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이곳에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 위원장 한영수 공동대표, 전 안전기획부 정치과장 김필원 공동대표, 그리고 대구 지역의 남문 선생님 세 분을 모시고 약식으로나마 범민련 황기영 의장님, 대구 경북 진보연대 박형국 대표님, 민주화운동 원로의 김병길 선생님께 이 총체적 부정선거 백서 증정식을 약식으로나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한영수, 김필원, 남문 선생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병길 선생님, 강기영 의장님, 박형국 대표님 올라오시죠. 이 부정선거 백서를 보시면 이명박 박근혜가 왜 국가문란 내란 수괴인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 보시는 왼쪽 영상 차량 앞에서 부정선거 백서를 판매 중에 있는데요. 서울교보문고에서는 3만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여러분께는 마음의 성원으로만 받고 부정선거 백서를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증정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시죠. 백경국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네, 손을 맞잡고 민주주의 지키겠다는 맹세로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만세! 네, 고맙습니다. 내려가시죠. 자, 다시 한 번 더 하자고 합니다. 민주주의 만세! 네. 만세! 네, 고맙습니다. 어제 한겨레 신문 사설의 TV조선에서 이런 내용이 방영이 됐습니다. 지금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말이, 법적으로 한 달 이내에 선거무효소송 또는 당선무효소송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겨레 신문과 TV조선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선거소송인단은 지난 1월 4일 전국의 10,000명에 가까운 시민들과 함께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표용지도 소각하지 못하고 있고 대법원은 변론기일을 9월 26일 지정했다가 아무런 사유도 없이 연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촉구합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즉각 속행하라. 현행법에 의하면 대법원 판례가 판결이 떨어지면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2동포 사회에서 유엔에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대한 청원을
그리고 지난 5월 9일 여러분 마음속 총체적 부정선거 배후의 주역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원세훈, 김영판, 대끌려, 김하영 이 9명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형법 제91조 국권문란죄로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무엇 때문에 검찰에 고발조치했겠습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2012년 12월 19일 투표하셨죠? 다시 한번 여쭙니다. 12월 19일 투표하셨죠? 그런데 러시아의 독재자 스탈린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오직 대표하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 대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표하신 12월 19일 하루 전에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총체적 부정선거 배후의 주역 이명박을 비롯한 부정선거 세력들은 이미 개표 자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투표가 끝나자마자 방송 3사를 비롯한 전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개표 조작입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내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단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올바로 심어줄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23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거짓말과 사기, 위장 전입의 대명사 이명박에게 지배당한 것도 서러운데 친일과 기회주의, 역사왜곡, 정체적 부정선거 배후의 주역 박근혜에게까지 지배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의 공동정범이 국가정산화정보법에 의하면 국가기관의 모든 서버는 국정원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정치적 부정선거의 배후의 주역은 이명박이다. 자신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에 촉구해야 합니다. 이명박을 비롯한 국권문란 내란 수계 이 9명을 즉각 구속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첫 번째 덕목은 정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바로 써야 말이 서고 말이 서야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책임져라 애매모호한 구호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사퇴하라고 해야 합니다. 국정원 해체 박근혜가 할까요? 국정원의 도움으로 당선되는 국정원 해체 어림없습니다. 국정원 해체 대신 이명박을 처벌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호 3개 말하겠습니다. 단문입니다. 단문이기 때문에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수호하자! 수호하자! 수호하자!
맺겠습니다. 함께 오신 우리 오용술 목사님께서 당부의 말씀 짧게 드린다고 합니다. 대구 민주시민 여러분, 어떻게 지켜온 민주주의입니까? 그들에게 뺏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주권을 찾아 나서기를 간곡히 모셔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오영순입니다. 광주 사업으로 살아. 저는 방금 말씀하신 우리 이주연 동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려고 나왔는데, 저는 지금 우리들이 선거 축제의 나라로 가느냐, 아니면 선거 하나만한 선거 독재의 나라로 가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의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독재는 선거 운동도 하나마나, 투표도 하나마나, 개표도 하나마나 미리 조작해서 하면 다 끝나는 게 선거 독재입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선거 축제는 누구든지 출마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공정하게 선거운동하고 결과에 기쁘게 승복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박근혜가 선거 독재로 당선범 행세를 하고 있는데, 저는 박근혜를 한 번도 대통령으로 불러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불러보셨습니까?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 개표 조작으로 당선된 박근혜 한 사람 끌어내리고 우리가 꼭 선거 축제의 나라로 갈 수 있기를 여러분 약속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대구 시민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대구 시민 10만 명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나라가 선거 축제의 나라로 꼭 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두 분 정도 더 남아있고요. 공연이 한 팀 정도 남아있습니다.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점점 더 많이 시내로 나오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구호를 한번 크게 한 2가지 정도만 외치고 바로 다음 발언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그 발언하셨던 분들 얘기하셨던 이 목소리로는 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조금만 더 크게 우리의 분노를 담아서 구호를 한번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 동원 부정선거 관건선거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국가기관 총체적 대상 개입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불법 대상 개입 부정선거 관련자를 즉각 처벌하라. 네, 큰 박수로 다음 발언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0회를 넘어가고 15회를 넘어가니까 저 같은 평범한 아줌마도 마이크 한 번 안 잡고 사람도 마이크 잡는 기회가 생기게 됐네요. 사실 여기 앞에 나오기 전에는 나와서 마이크를 잡아야 되니까 저 나름대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도 좀 하고 생각도 좀 했었는데, 현장에 오고 옆에서 보니까 별로 생각했던 말보다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저랑 같이 긴 시국회의를 같이 했던 친구들한테 위로되는 말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처음 촛불 집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찬바람 부는 날까지 맨 땅에 같이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당선에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금배지 달고 있는 누군가는 우리의 말을 대신해서 박근혜가 내려와야 된다고 얘기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찬바람 불고 더운 여름날 휴가 반납하고 주말 반납하고 가족들 시간 연애 다 못하면서 이렇게 올 때까지 찬바람
없을 때까지 국민들을 맨바닥에 앉게 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실은 지난 대선 때 같이 있던 친구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뭐 저는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제가 지지했던 분과 친인척 관계도 아니었고, 제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큰 자리를 바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가 너무나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렀고, 그 정부가 연이어서 다시 같은 정권이 들어서거나 자기 아버지 제사 지내듯이 대통령 자리를 탐하는 사람한테 대통령을 만들 수 없어서, 그래서 같이 길거리에 나와서 투표 동료 운동도 하고, 카카오 스토리에 이상한 친구들한테 야 너 맨날 정치적인 얘기만 올린다는 말 들어가면서도 그런 얘기 계속 올렸고, 생전 문자 보내지 않은 친구한테 문자 보내면서 투표하라고 얘기했고, 나가지 않는 모임에도 내 돈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밥살 먹이면서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개표 발표 방송인 날 우리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그랬을 겁니다. 방송 끝나고 지금의 그 사람이 청와대에 가는 그날 우리는 뉴스도 안 받고 신문도 안 받습니다. 친구들도 안 만났고 직장도 그만둔 사람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큰 상처였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 그만큼 세고 그들의 가진 돈이 많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좌절했지만, 뭐 다시 한번 우리끼리 힘내서 다음 정부는 바꿔봐야겠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서로 다시 다독였는데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표는 뺏겼습니다. 추운 아침 새벽에 꼬부랑 할머니 나가서 투표했던 표, 긴 시간 숯골 동네에 1번 말고는 찍어본 적이 없는 아버지 설득했던 아버지 표, 아르바이트 서너 개 뛰면서 휴학비 내고 알바했던 대학생 애들 표, 그 표들 다 어디 갔습니까? 국민이 투표를 하는 이유는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정부가 있더라도 내가 5년이 지나서 투표를 하면 내가 원하는 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들어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표는 다 뺏겼습니다. 내 자식에게 부정부패 저지르는 정부는 들어서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는 정당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5학년짜리 제 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주말마다 유일한 낙이었던 TV 보는 시간도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가는 엄마한테 촛불집회를 왜 가냐고 물어봅니다. 실은 사실 길바닥에 앉아있는 거 사실 좀 쪽팔리기도 하고 가끔은 다른 시간을 보내고 싶어 좀 깨도 나는데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제 친구들 생각하면 좀 질리기도 해서 그래서 억지로 나올 때도 있었어요. 제 아들이 촛불집회 왜 나가냐고 물어봤어요. 근사하게 말했죠. 국정원이 선거 개입하고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투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말하러 나간다고. 그러니까 한참 있더니 아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고. 그러고 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애한테 국민들이 찍었는 투표가 도둑맞았다는 말까지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한참 망설이고 있으니까 제 아들이 그럽니다. 투표 다시 하려고 나가냐고.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짠해졌어요. 얘 우리 투표 다시 하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뽑았던, 내가 찍었던 표 어디 갔는지 알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국민이 길바닥에 나앉아서 수개월 동안 무언가를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언론이 다뤄주지 않아도 청와대에 앉아있는 인간은 내가 왜 뽑혔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참 여기 앉아있는 분들 순진한 분들입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해서 소개할 동안 대답이 없음에도 또 대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의리로 나오기도 하고 미안해서 나오기도 하고 자책감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저랑 같은 분은 뽑지 않았던,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은 뽑았던 여러분들도 똑같이 외쳐야 됩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지지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왜 부정선거라는 말을 듣게 만드냐고. 그분들도 따져야 됩니다. 그분들도 자기 시간 내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있더라고요. 공항도 팔아먹고 철도도 팔아먹고 다 팔았던 게 이 나라 군것질 알았던 인간들입니다. 최소한 자기들도 천막치고 똑같은 제스처로 취했지만 그 진정성 느끼십니까? 우리랑 똑같은 마음이라고 믿어주십니까? 저 솔직히 안 믿어집니다. 저는 어떤 당을 지지했던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을 지지했던 것도 아닙니다. 저는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정부를 지지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찬바람 불면서 넥바닥에 앉아있지만 또 얼마나 더 앉아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한테 네가 어른이 돼서 네가 투표를 할 때는 네가 원하는 정부가 들어서지 않더라도 네 편은 정당하게 개편됐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앞날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나십니까? 분노하십니까? 네, 이쯤 되면 지금 이 지경까지 왔으면 지난 12월에 했던 선거 부정선거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뽑힌 대통령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대통령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요새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던데요. 박한복 들어보셨나요? 네, 닭, 동물에도 비유가 되고요. 네, 음악 소리도 점점 커지는데요. 어린 어떤 친구가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20살짜리 어떤 친구가 묻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럼 뭐해요? 우리나라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좀 이따 이제 요 무대에 좀 나오실 것 같은데요. 인터뷰 잠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는가요? 11.6. 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34년 전이죠. 34년 전에 이 땅에서 11.6, 10월 26일 날 유신의 큰 독재자가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유신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신은 이제, 독재는 이제, 군부 독재 시절은 이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미 컴백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때 그 함성으로, 그때 그 마음으로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주인임을, 이 땅의 주인임을 알려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노의 함성을 담아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켓 한번 들어주시고요. 국가기관 동원, 부정선거, 관건선거,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불법 대선 개입, 부정선거, 관련자를 즉각 처벌하라! 국가기관 총체적 대선 개입,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네, 온갖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은 이렇게 앉아서 17차, 18차 동안 제발 책임을 져달라고 어떤 목소리라도 내달라고 요구하는 그 시간에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한복 패션쇼를 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그분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공연하러는 나와주셨는데요. 시국대회 몇 번 오신 분들은 이분들의 공연을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준비 다 되셨나요? 네, 큰 박수로 우리 대구 청년에서, 대구 민권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꾼들의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당선될 수 있나요? 아버지가 다가가시면서 국민 행복 시대를 창조적으로 열겠습니다. 이런 날 사랑하나요?
거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날에 12월 19일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신 겁니까? 네, 국민들이 정말 답답하죠? 답답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생각이십니까? 책임질 생각은 있습니까? 네, 뉴스가 맞았습니다. 항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대요. 그냥 뭐 이렇게 할 거 들여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 주세요. 한마디 할 말이 네, 드디어 한마디 하신답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재밌는 공연, 좀 의미가 깊었던 공연인 것 같은데요. 큰 박수로 공연 준비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관건 선거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불법 대선 개입, 부정선거 관련자를 즉각 처벌하라! 국가기관 총체적 대선 개입,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네, 이제 집회가 시국대회가 거의 마무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쯤 되면 광고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주시죠. 네, 17차 동안 돌고 있습니다. 저것이. 네, 저것의 이름은 모금함입니다. 네, 시국대회 집회가 무사히 잘 진행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은데요. 17차가 오는 동안 한 번도 여기 넣지 않았다. 네, 방금 나오신 한복 입으신 그분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을 이제 발언해주시는 분 한 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발언하고 하실 동안, 우리 집회가 끝나는 동안 모금함을 돌릴 테니까 많은 정성껏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대구 경북 진보연대 박형국 대표님 아닙니다. 예, 백경구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대통령에게 표를 찍으셨던 시민 여러분은 오늘만은 감원국을 피하십시오. 밤에 잠자리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대충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박근혜 씨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아니었다면 표를 찍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돌을 두고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독수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66년을 살면서 가장 부패했던 정권이 박정희 정권이었습니다. 가장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 박정희 정권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군사 쿠데타로 시작된 정권입니다. 그리고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중앙정보부를 만들었습니다. 21세기 지금 국정원이라고 불리는 그 조직입니다. 중앙정보부는 국가를 위한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 정권을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일대 부장이, 초대 부장이 김종필입니다. 여러분, 김종필이가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 아실 겁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제주도 귤밭에 3분의 2를 자기 것으로 만든 놈이 바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었어요. 여러분, 김형욱이 할 겁니다. 김형욱도 정보부장입니다. 김종필과 같은 육사 8기였어요. 국정원 내에서 왜 김종필이가 정몽정보부장이 되고 자기는 못 되는지 내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김종필이가 쫓겨가고 김형욱이가 정보부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러나 그 김형욱이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더 머리 좋은 놈이 필요했어요. 바로 이후락입니다. 바로 이후락이가 들어서서 유신 정권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7.4 공동성명을 만들었고요. 7.4 공동성명에 속은 국민들이 통일이 되는가 싶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순간에 석 달 만에 유신 헌법을 제정해서 공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신 헌법이 무엇입니까? 국민을 바보로 만든 헌법이 바로 유신 헌법입니다. 여러분, 한국적 민주주의라 그랬어요. 한국에는 한국에 맞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니까 유신헌법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조차 뽑을 수 없는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가 유신헌법을 총괄한 중앙정보부이었습니다. 그 지금 박근혜의 주변에는 어떻게 유신정권에 놀아났던 놈들이 가득 찼습니다. 박근혜는 아버지의 망령에 휩싸인 귀신 노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5.16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가 맨 처음 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원도들을 해산시킨 겁니다. 1,500명의 교사를 해임한 거예요. 박근혜가 정권 잡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정교조입니다. 정교조를 불법노조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하는 일과 했던 일과 박근혜가 하는 일 그렇게도 닮았습니까? 박정희 시대에는 중앙정보부가 제1권력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안사가 제2권력기관이었어요. 암묵적으로 경호실이 1, 2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 한번 보세요. 박정희 시대에 2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시대에는 고무신 부정선거였어요. 투표권을 가진 주민들에게 고무신을 돌려서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시대에는 공포정치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워서요. 아마 유신 시절에 군에 가신 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공개투표했습니다. 공개투표요. 공개투표
투표에 어떻게 박정희를 반대하는 표를 찍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유신이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유신이 열리고 있어요.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고무신도 안 통하고 공포정치도 안 통하니까 바로 인터넷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민주당도 한심합니다. 왜 대선에 불복하지 않습니까? 왜 불복을 못합니까? 부정선거인데요. 21세기 민주국가에서 부정선거로서 대통령이 되었다면은 양심상 물러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박근혜를 비롯한 제2 유신 집권 세력들은요, 전두엽이 손상됐어요. 전두엽이 손상되면은 합리적 이성적 판단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자들은요, 새누리당을 비롯한 그 집권 세력들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염치가 없어요. 궤변만 늘어놓습니다. 억지만 내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 고등학생들에게 10억을 준다면 감옥을 갈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상당수 학생들이 감옥을 가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성적 판단입니까?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박근혜를 비롯한 그 집권 세력들은요, 그 고등학생들보다 더 비이성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이 민주국가입니까? 어떻게 이게 자유국가입니까? 윤석열 팀장이 어떻게 항명을 했습니까? 정의에 입각한 소신의 발로 아니었습니까? 그게 어떻게 항명입니까? 항명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시의 사령관이 양민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부하 직원이, 부하 군인이 그 사령관의 말을 받들어야 됩니까? 사령관을 쳐야 됩니까? 사령관을 쳐야 되는 게 맞지요? 이거는 정의입니다. 아무리 사령관이라도 틀린 명령을 내리면은 부하는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왕조 시대에도 왕이 잘못하면은 신하들이 뒤엎었습니다.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잘못된 상사의 명령에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 돼요. 꼬리가 개를 흔들면은 망하는 세상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봐야죠. 어떻게 가리키는 손가락, 손톱에 때 묻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걸 문자로 쓰면 적반하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똥낀 놈이 성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유신시대에는요, 민중들이 분노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분노 때문에 박정희는 총 맞아 죽었어요. 박정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바로 중앙정보부가 늘 마련한 궁정동 안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잘 압니다. 제 친구도 궁정동 안가에서 근무를 했어요. 최홍사 역할을 했던 놈입니다. 성을 이응으로 시작합니다. 중앙정보부원이었어요. 박정희가 죽을 때에 삭교천 공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술을 먹는데요, 그 자리에 심수봉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도덕한 지도자가 나라를 만드는데 어떻게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북마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차지철이와 박정희와 김재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재규가 민심이 험악합니다. 이제 유신은 종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지철이가 다른 나라에서는 200만, 300만을 죽여도 괜찮다.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명 죽이면은 이 사태 해결 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총 맞아 죽였는데 마땅하지요? 박정희가 거기에 호응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신의 심장을 손닥하고 사진 거예요. 죽음, 마땅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가 결과를 봐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의 결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민중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없애고 자기들 권력만 가지고 갔을 때 그 결과는 물러나라! 감사합니다. 혹시나 다음 주는 안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우려하실까봐 3주치 미리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네, 18차 시국대회는 다음 주 금요일 11월 1일 7시 이곳에서 오늘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국정원 골든벨을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지나서 약간 까먹으시는 분들 계실까봐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돈 15만원 1등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잖아요. 이 좋은 뜻과 이런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득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1등은 15만원 상당의 경품, 그리고 참가하시는 분들께도 각종 경품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19차 시국대회는 11월 8일 금요일 7시 이곳에서 있고요. 20차 3주차 미리 다 공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짜 몰라서 저 못 갔어요, 또는 시간 몰라서 못 갔어요, 미안해요, 또는 뭐 이런 얘기 없도록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께도 문자나 카톡 공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대구 백화점 앞에서 진행되고요. 시간은 7시입니다. 금요일에 진행되니까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한두 명, 오늘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었던 분노와 가슴속의 결심들을 주변 한두 분씩에게만 더 이야기해 주시고,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다, 우리나라가 이 모양 요꼴이다, 대통령 하나 되려고 온갖 기관들이 부정들을 저질렀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